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수백억 원의 진해 이순신 타워 계획이 창원의 뜨거운 감자죠. 찬반 논란은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기존 임진왜란 유적지나 주변의 대형 관광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또 새로운 걸 탐낸다는 지적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1592년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쳤던 진해 안골포입니다. 이곳엔 조선 군함의 선박장인 굴강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14년 전 한 차례 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펜스의 잠금 장치는 풀려 있고 문화재 발굴 중이라는 안내문과 일반인 출입 금지 표지판은 빛이 발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할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매립 때문에 어떤 이전을 한다든지 무슨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추진을 안 하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임진왜란 시기 인근의 또 다른 승전지인 진해 학계마을. 하포회전 승전 기념 비석이 세워지고 산책로가 조성됐지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저씨분들이 하면서 오고 하면 사람이 자꾸 저거 걸리메터 무기가 접은 문제니까 별로 사람이 안 들어봐. 이순신 장군의 승전 기록 장소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관광 자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데 200억 원의 이순신 타워가 반가울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수백억 원이 들어갔던 136m의 해상 전망대 인근의 솔라타워도 방문객이 줄어 고전하는 상황이 우려를 키웁니다. 저쪽에 있는 솔라타워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은. 근데 이제 비슷한 타워를 이제 또 짓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창원시는 현재 이순신 타워의 사업성을 검토할 연구 용역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대형 상징물이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하기 위해선 기존의 역사 중심의 관광 자원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성동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이 마지막 매각 시도에 성공하면서 청산위기에서 벗어나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건데요. 하지만 수주 잔량이 없고 2년 가까이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던 만큼 정상화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성동조선해양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지난 13일 마감된 4차 인수의향서를 분석한 결과 HSG 중공업과 큐리어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선 3번의 매각 과정에서 자금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다른 기업들과 달리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HSG 중공업이 기업 회생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매각 시도에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마음속 짐을 덜어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후에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지만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형 조선사들은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이후 신규 수주나 수주 잔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인수 가격 3천억 원 외에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추가 비용 2천억 원 확보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성동조선해양은 다음 달 6일부터 실사 과정을 거친 뒤 투자 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인 조선소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인구 4만 명이 넘는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 북면 신도시 얘긴데요. 까다로운 고등학교 신설 조건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고 있었죠. 다음 달 12월 교육부의 심사를 앞두고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과연 이번엔 추진될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입니다. 4만 2천 명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아이들인 지역. 이 중 고등학생 거주 인구만 1,000여 명.
하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날마다 20km, 1시간이 넘게 통학해야 하는 곳, 바로 창원 북면 신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기존 학교의 이전, 단독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북면 신도시 고교 설립에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20일 업무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신설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개교할 그 시점에 북면은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따로 학군을 분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타협을 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받는 의리 중에 평등이 분리가 무너집니다. 국내 학생들이 각별하게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시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가까운 곳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칭 창원 북면 1구의 설립 사업비는 357억 원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도교육청은 용지비와 시설비 204억 원을, 창원시는 시설비 일부인 1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원인도 적극 반영됐습니다. 현재 고교 신설의 조건은 해당 시군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하는 학군으로 묶인 상황 때문에 북면 1구는 창원 제1학교군과 분리된 북면 학구로 신설돼 학교장 전형고로 운영됩니다. 창원시와 교육청은 투자 지원까지 갖춘 만큼 교육부 중투 재의뢰를 기대했습니다. 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내지는 그런 노력이 평가에 대한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도 충분한 고려를 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 관계관 또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이 경우는 저희들은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시 북면 감계리 일대에 31학급 정원 900명 규모로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한 북면 1고, 북면고 신설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그 운명은 다음 달 19일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수십 년 동안 멀쩡히 사용했던 출입로가 갑자기 막혀버린다면 어떨까요? 김해 진영의 한 음식점의 차량 출입로가 도로 확장 공사 이후 사라지게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출동,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공사가 한창인 진영읍 일대입니다. 진영 2지구 택지 개발 사업 중 하나로 4차선인 도로를 6차선으로 넓히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 등을 추가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확장되는 도로역, 음식점은 공사가 달갑지 않습니다. 작년 매출에 비해서 우리가 반 이상 떨어지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 집은 장사를 안 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도 흙더미가 쌓여가 있었고 저쪽에도 흙더미가 쌓여가 있었고 차가 못 들어올 정도로 쌓여가 있었거든요. 한 대서 정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끝난 후입니다. 차량의 주출입구인 이 통로를 도로가 확장되고 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가게의 주요 출입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이 출입구는 완전히 봉쇄되게 됩니다. 법적으로 교차로에서 70m 구간은 진출입로를 낼 수 없습니다. 이 음식점은 교차로 코너에 있어 원래 진출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게 측은 수십 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해왔던 출입구가 불법이란 사실이 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차로가 생길 당시 해당 진출입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어느 곳에서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 30년 동안 썼어요. 이거 땅 자체가 논이었을 때부터 진입로를 안 내주겠다 하면 우리가 땅을 안 팔았을 건데 LH에는 땅을 당연히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국토에서는 법대로 해라. 국토관리청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직접적인 진출입은 현행상 불가능하단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뭐 사장님께서 30년 동안 그렇게 무단으로 쓰고 계셨다고 해서 지금 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불법으로 쓰셨던 거니까 사실 알고 이제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점 측은 출입로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운영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찌 먹고 살기고 내가 내 평생 버린 재산 요 하나뿐이 없는데 길 들어오고 나가고 그 점령을 내줘야 된대. 이들은 기존 출입구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아무리 힘든 요즘이라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자는 캠페인이죠.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창원시청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경남 도민들의 따뜻한 온정이 얼마나 모였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 올해 나눔 목표액은 92억 6천만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경남이란 슬로건을 내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21일부터 경남에서 본격적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첫 성금을 전달한 이로는 지역 향토기업. 경기 침체로 힘든 요즘이지만 이웃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가진 것을 나누는 데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저희가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다 지역에 더 가까이 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딱 좋은 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던 경남. 지난해 역시 92%밖에 미치지 못하며 아쉬움이 컸던 만큼 올해는 사랑의 온도탑을 100도씨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자는 각오 역시 남다릅니다. 우리 경남이 어느 때보다도 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업이나 또는 개인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는 그 소외된 계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그마한 그 성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다면은 우리 경남도는 또 우리 도민들은 정말 따뜻한 그런 기후를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나눠 따뜻하고 나눔으로 조금 더 행복한 경남. 도민들이 만들어갈 73일간의 여정이 올해는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행복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개교한 지 1년도 안 된 진주 혁신도시 충무공 초등학교가 증축 공사에 나섰습니다. 학생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학기 중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나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충무공 초등학교. 학교 뒤편에는 땅이 파여져 있고 철골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 앞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해졌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 2063세대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 한 세대의 아이들이 취약 연령 아동들이 한 명씩만 있어도 2063명이 늘어난 겁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예측 인원을 잡고 12교실을 지금 정축하고 있습니다. 지어지는 건물은 지상 3층 높이로 총 12개의 교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충무공 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한 학교입니다. 문을 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학교 증축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공사는 내년 5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 공사 시기가 학기 중과 맞물려 있다 보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년 5월 말 완공 이후 아이들의 반이 재편성돼야 하는데 중간에 반을 옮겨야 하는 등의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빨리 받아들이는 성향이거나 이런 애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저희 아이의 성향에 대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은 돼요.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급 과밀은 다른 학교에서도 반복되었던 문제인데 늘어날 세대수를 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일단 뭐 개교부터 하고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개교 전부터 상당한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 학생 수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향후에 일어날 바로 코앞에서 일어날 행정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당시 근처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늘어날 인원수를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공사는 예산 편성과 용역이 끝난 기간에 맞추다 보니 학기 중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6월에 일상감사를 해서 저희가 7월쯤에 공사 발주를 해서 9월 24일에 중앙 조달 계약을 요청해서 아파트 입주가 내년 7월 8일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치되는데 그게 문제가 없도록 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교한 지 1년도 안 돼 증축이 진행되는 학교. 불가피해진 공사에 학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감염병 인플루엔자가 유행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전국에 유행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걸리게 되면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을 해야 하거나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예방접종법과 예방수칙을 알아봤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꼴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유행 기준인 5.9명을 넘으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갈수록 유행 시기는 앞당겨지고 늦게 사라집니다.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몸살 증상, 기침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12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는 필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둘러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노인보다 어린이와 임신부의 예방접종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교 고학년 접종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하셔야 합니다.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 시에는 반드시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은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남의 지자체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거제시도 조선업 침체라는 어려움에도 사상 최대 예산인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내년도 거제시의 살림 규모가 나왔습니다. 전체 규모는 올해 7,137억 원보다 2,818억 원이 늘어나 9,955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지만 국가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비중이 늘었습니다. 거제시는 내년에 관광기반 조성과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각종 그 도로, 동서 연결 도로라든지 도시 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기반 확충하는 데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제시가 신청한 어촌규딜 사업과 관광도시 공모 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편 거제시가 편성한 본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의 문을 연 거제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방세 등 고액 상습 체납자 541명을 공개했습니다. 체납 금액은 모두 223억 원가량으로 1,00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넘게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김해시 체납자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창원시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에게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티투어버스 요금을 할인합니다. 이벤트 기간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은 기존 요금 3,000원에서 2,000원 할인된 가격인 1,000원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험생과 함께 타는 동반 가족도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케이블카와 어드벤처타워 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통영 케이블카의 경우 기존 14,000원에서 90% 할인된 금액인 2,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영 어드벤처타워도 평일 기준으로 9,000원 할인된 8,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남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비나 일반 기업체 공금 등을 법인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남도는 일부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실시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출자 출연기관과 도비를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시범 서비스는 다음 달 말까지로 시범 기간을 거쳐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찾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는 경남도가 지난해 창녕 모산 양파마을에 이어 올해 합천 하남 양떡매 마을까지 2년 연속 명품 마을을 배출한 점을 높이 평가해 우수기관에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8개 정보화 마을이 있는 경남도는 오는 2021년까지 수익 창출과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기능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시 감차 보상 부가세 경감세액을 상하반기 모두 배정받았습니다. 군은 상반기 1억 3,600만 원을 비롯해 하반기에도 1억 2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2억 5,6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고성군은 적극적인 감차 정책으로 2019년 감차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0년분 추가 경감세액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창녕군이 우수 전지훈련 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전지훈련을 위해 창녕을 방문한 선수단은 총 283개 팀으로 인원으로 보면 76,622명이 다녀갔습니다. 종목별로는 축구팀이 가장 많았는데 창녕군은 내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국내 프로축구팀의 전지훈련에 이어 중국 축구팀도 방문 협의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3년 연속 동계 훈련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창녕군은 축구 전용구장을 갖춘 창녕 스포츠파크, 인근 부곡온천의 조화로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포츠 마케팅에 더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경남권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국민의당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장, 이재환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엄영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하만 군민이잖아요. 참 씁쓸한데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부대변인께서는 이번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 2015년 그 조혜령 전 의원에 이어 엄영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감과 정치적 무관심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돈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갈 젊은 세대에게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마저 줍니다. 저는 이 같은 악순환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구도 형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구 시대적 대표 병폐인 돈과 관련해 연이어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엄 의원의 소속인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네.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즉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정당은 선거 후보자 발굴에서 공천까지 모든 과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인은 정당이 아닌 유권자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민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현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불법 등에 개입하는 순간 아웃이라는 인식하에 매사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대 권력자는 유권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닌 유권자를 위한 선거가 되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기대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슈토크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이 지역구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출마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좀 시끌벅적해지겠어요? 일단 이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본선보다는 예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선거가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는 이제 농어촌 지역 3개 또는 4개 지역이 하나의 그 지역구로 이제 생겨난 곳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아까 언급한 그 창녕, 함안, 어령, 밀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그 야당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유리한 그 고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본선 게임보다는 예선에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영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인데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는 홍준표 전 그 도지사가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분이 이제 또 고향이 창녕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이 이제 거창, 산청, 합천, 함양 지역인데 이곳 이제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강석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의 김태호 전 도지사가 지금 이제 출마를 준비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거든요. 특히 이제 김태호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거창에 옮겼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태호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 야당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그런 분 중에 하나거든요. 창녕 군수도 역임하셨고 경상남도 도지사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 또 이제 국무총리 서리까지도 국무총리까지 지명을 받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경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지금 출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관심을 지키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끝으로 이제 사천 하동남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의 그 여상규 의원이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상규 의원은 국정감사 등 그 국회 활동에서 좀 유권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좀 최근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버럭상규라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특히 이분이 이제 삼선 의원에다가 70이 넘는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출마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다시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또 뜨거운 이슈가 중진 용태론이죠. 우리 지역에선 김성찬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좀 관심을 받았고
방금 언급된 여상규 의원의 경우에는 용퇴론에 대해서 좀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고는 하는데 자, 아무튼 뭐 한국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요즘 뭐 내년 총선에는 많은 변화가 좀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자,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영남권 3선 의원이며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그 무게감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당 해체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영남에서 다선 의원이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 없이 밥그릇 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당내 현실을 반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정치인으로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합니다. 삼선이면 12년입니다. 네. 12년 동안 노력했으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 만족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주민을 위해 정치를 했다면 선배인 다선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후배들이 본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자세로 선순환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또한 우리 주변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비해 법과 제도가 뒤처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라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의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를 통한 책임 있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예, 정말 뭐 총선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정박한 독도함에서 함상 취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취업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현실에서 가뭄 속 단비 같았던 이번 취업 박람회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경남의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해법들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환 부대변인께서는 청년 실업 대책을 좀 고민했던 전력으로 봤을 때 네. 이번 함상 취업 박람회 어떻게 보셨어요? 청년 실업이야 늘 고민하죠. 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즘 다양하게 개최되는 취업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기대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용 없는 보여주기식 정시성 행사로 인해 구직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번 함상 취업 박람회는 국방의 의무가 다른 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네. 민관군이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며 그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한 의미 있는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해군 함정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의 방위산업체가 참여했는데 이는 국방과 관련된 군 방위산업체라는 특징을 살린 이색적인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참가 기업과 구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피드백을 통해 네. 향후 해군 장병과 참가 업체 모두에게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례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예. 자, 조재욱 교수님께서는 항상 구직자들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데 이번 취업 박람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취업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죠.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은 이 시대의 하두이고 이 하두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독도함이 정박된 곳은 평소 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뭐 진해 군부대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좀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이고 불편함이 다수 있었을 건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나서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구직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민과 관과 군이 함께 그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민과 간이 주도가 돼서 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군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의의가 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특히 우리 병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이번에 해군 병사뿐만 아니라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10,000명이 넘는 그런 병사가 이번 박람회에 이제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이제 그 전역을 앞둔 그런 병사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을 테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군 생활이 좀 남은 병사들도 이 그 취업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뭘 요구하는지 네.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박람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내에서 취업박람회가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취업박람회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취업박람회는 이제 민과 관이 주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대학이 이제 참가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군이 한번 참여했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하고 해군하고 창원시가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취업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그 속에서 지역 기업하고 우리 장병들 간의 어떤 취업 매칭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고 네. 또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역을 앞둔 병사들한테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뭐 저도 이제 군 생활을 또 해봤고 우리 이재한 부대변인께서도 군 생활 해봤는데 그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는 막막하거든요.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거리가 참 큰데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취업 기회를 그 얻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나 뭐 다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채용자에게도 이번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방산 관련, 해운 네. 관련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그 해군 장병들 같은 경우는 무기나 그 배에 대해 경력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나름의 준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네. 뭐 종합적으로 보면 회사나 구직자 모두 윈윈하는 그런 취업 박람회가 아니었나 이런 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 대변인께서는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 어떤 부분 눈여겨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지역 박람회는 산업, 업종,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과자 선물 세트처럼 인기를 끌만한 소수의 대기업 등과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네. 기대를 하고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행사장에 만약에 참석을 하여도 가산점을 정부 이제 참여 기업이 정부에게 가산점을 받기 위한 면접 리스트에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네. 이번 함상 취업 박람회는 해군과 전역을 앞둔 장병이라는 특성에 맞춰 접근한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봅니다. 네. 해군에 의하면 연간 1만여 명의 장병이 전역을 하고 그중 3천여 명이 취업 전선에 나간다고 합니다. 네. 군 복무를 하며 불안한 내일에 고민하는 장병들에게 이번 행사는 향후 구직을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가한 업체를 통해 구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해군이라는 특성을 살려 40여 개의 방위산업체가 참여한 방위산업 전시관은 군 복무를 통해 익히 업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국방 관련 분야에 복무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즉 주체기관과 유관기관,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성을 가진 이번 취업 박람회는 앞으로 세분화하여 추진되어야 할 취업 박람회의 모습 중 하나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적을 좀 해주셨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업 박람회에 비해서 이번 함상 취업 박람회가 정말 좀 색다른 것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씀처럼 점점 좀 첨단화되고 세분화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가지고 기업은 좋은 인재를 발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업자는 구직을 하면 이게 제일 뭐 좋은 그림인데 네. 이거 아니라도 취업 박람회는 뭐 좋은 정보를 얻고 교환하는 그런 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 청년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보면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다음에 IMF 세대, 3포 세대, 또 N 세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G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G 세대는 글로벌 세대, 그린 세대라고 이제 뭐 부르게 되는데 기업은 이제 이 G 세대를 발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전에 미리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는 게 이 취업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 이제 공기업을 중심으로 쭉 보면 면접도 그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취업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이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향 산업이 무엇인지 그다음 각광받는 미래 산업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그 현장에서 부딪혀서 진짜로 자기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취업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그 일부 그 취업박람회가 앞서 우리 그 이장 부대변인께서 이야기도 했는데 너무 쇼잉 보여주기식 박람회가 좀 많은 게 좀 현실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참여하는 그런 기업과 학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학생들이 불만이 가보면 실제적으로 그 왜 취업 박람회가 열린지 모르겠다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 박람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 절박한 청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취업 박람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진짜로 기업과 구직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박람회를 좀 잘 이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전히 보여주기식이란 지적도 있지만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그 의미에선 다른 기관들도 이번 뭐 해군처럼 이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적극 동의합니다. 이번 행사가 주목을 받은 것은 전역을 앞둔 장병들, 즉 구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주최 기관이 가진 특성을 활용한 유관기관의 협업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없이 행사를 추진하고 기준 없이 참가 기업을 모집하는 과거의 형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구직자와 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통해 세분화된 목표에 따라 어떤 기관이 주체가 될지, 어떤 기관과 협업을 해야 될지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산업 분야를 목표로 설정하여 경남 의료 산업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도내 병원, 제약회사, 의료 관련 학과 관계자, 의료 관련 협회, 의료 관련 연구소 등 특정 분야와 연관된 모든 유관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목표에 부합하는 협업을 추진한다면 비록 일부가 참여하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는 한 곳에서 관련 채용 분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구직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방문으로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가진 특성을 활용하는 노력을 할 때 주최측 및 유관기관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며 구직자의 기회부여용도 감소할 것입니다. 자, 대학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건 이미 일반적입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큰 효과는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년 실업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수정과 보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완벽한 건 없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러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대부분 학교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그런 그 부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몸담고 있는 경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 인재개발처 산업협력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HRT 사업단, IPP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이러한 사업단이나 부처에서 그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가지고 동분서주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부서들이 제일 그 취업률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스톱 그 시스템은 뭐냐면 전문 컨설턴트하고 학생들이 1:1 이런 상담도 좀 시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진로 적성 검사, 직무 적성 검사, 그다음 취업 추천까지 종합적으로 딱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취업이란 게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진로 탐색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우리가 취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름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은 이 원스톱 시스템이 좀 굉장히 좀 많은 효과를 뭐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는 뭐 완벽한 프로그램 존재하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드러나면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보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지속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건 이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기관이 나서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함상 취업 박람회 해군들의 이 피드백 통해서 좀 더 내년에는 나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직과 구인 사이에 민과 관 그리고 군이 함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 이번 함상 취업 박람회는 두고두고 회자될 법한데요. 이번 기회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구직자와 기업 간 경남 일자리 사업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